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서공 도교육감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화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전형 확대가 논의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교육 불평등으로 농어촌 학교가 피폐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대입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최근 국방부는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일부 낭만포차에 대해 단수 조치를 내리면서 시와 운영자들 간의 갈등이 고소와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차기 운영자 선정을 추진한 것이 분쟁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도시설과 전기암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여수시가 낭만포차 8곳에 대해 단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업주들은 그러나 여수시가 올해 초 영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놓고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켰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여수시가 차기 운영자 모집을 하반기에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갑자기 지난 5월로 앞당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계약 만료일을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 공고를 냈고 새로운 운영자 선정과 영업 개시일 사이 기간도 열흘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5월 중순쯤에 우리가 선정 방침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급하게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 기존 운영자하고 포차만 양도양수만 된다면은 6월 26일 날 제3기가 시작할 수. 실무부서는 당시 주철현 시장에게 급박한 일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운영자 모집 절차를 민선 7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 시장은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상황. 이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차기 운영자 선정을 지시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3기를 모집하기로 고지는 했습니다. 일부 운영자들이 지지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전 시장은 계약 기간과 주변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일 뿐 업주들의 주장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한 갈등은 고소와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새롭게 선정된 차기 운영자들마저 언제쯤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업주들은 행정소송에 앞서 단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지역 가축 폐사도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면서 그제 하루 도내 축산 농가들의 닭과 오리 등 4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현재까지 가축 38만여 마리가 폐사해 17억 9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예비비 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차광막과 분무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가 늘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열릴 북한예술단의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예술단의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최 의원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의 답방 형식으로 가을이 왔다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 공연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릴 비엔날레 북한 미술전과 더불어 광주가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 작물, 이른바 미니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미니 작물은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시설하우스. 한여름 폭염에도 줄기마다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추처럼 생긴 이 작물은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일반 파프리카보다 5배가량 크기가 작지만 당도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고급 식재료로 알려지면서 올해만 4톤가량이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편이고, 지금 홍콩에 첫 수출을 했는데 홍콩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수박 농장.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연우 수박과는 조금 다릅니다. 크기가 작아 소형 수박으로 불리는 복수박입니다. 나홀로 가족이 늘면서 양도 적당하고 먹기도 편한 미니 수박 재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적기 때문에 큰 수박을 선호를 안 하고 적은 수박을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광양에서는 복수박과 미니 파프리카에 이어 미니 오이 재배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소가족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로 큰 농작물 대신 미니 작물이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에 광양 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재무 상태와 기술력,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종합해 선정하는 전남 유망 중소기업에 광양 지역 12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성장 단계별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과 우대금리 적용, 수출 분야 지원 사업 등 8로 수출 사업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바깥에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하루 8시간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청소 미화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송정근 기자가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아스팔트가 끓어올라도 쓰레기는 줄지 않습니다. 누군가 길에 버린 쓰레기를 쓸고 담고 청소차로 옮기는 환경미화원들. 이들이 일하는 시간은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 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8시간씩 아스팔트 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어질어질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을 한 장시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자를 쓰고 있어도 어지러운 건 사실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에 싣는 미화원들은 악취랑 먼지와도 싸워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종량제 봉투를 싣다 쏟아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악취를 뒤집어 쓰고 일해야 합니다. 남들은 더워서 옷을 벗을 때 이들은 토시에다 장갑, 마스크까지 써야 합니다. 먼지가 뒤에 있다 보면 매연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방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도 덥지만 어쩔 수 없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폭염과 싸워야 하는 미화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내다 놓는 쓰레기입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키기만 해도 이들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돌아왔을 때 한 번에 다 치우면 좋은데 배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번 일하고 또 오후에 또 나오면 또 3번 일하는 것까지 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음식물 국물이 떨어지는 종량제 봉투 역시 미화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다 주민들이 음식물을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은 따로 별도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모두 870여 명에 이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떼약볕 아래서 매일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미화원들 역시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광주 시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등을 재활용하는 퇴비 공장은 악취가 문제인데요. 퇴비 공장들이 몰려있는 영암의 한 지역은 수십 년째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이 지천인 영암군 시정면의 한 퇴비 생산 공장입니다. 퇴비 공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중에 더 악취가 심해 한여름인데도 창문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만성 두통과 기관지 통증에 시달리거나 중병에 걸린 사례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주민이 있을 정도입니다. 냄새 때문에 이제 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빨래 같은 것도 이제 밖에 내놓을 수가 없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일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한 5-6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고 병원에 계시고. 불과 2km 거리의 다른 퇴비 공장들도 악취와 침출수 등 문제로 고발과 행정처분이 수십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환경당국은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도 업체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도 이제 수차례 거쳐서 사법 및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으나 그 항소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퇴비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업체 등 환경시설들은 일단 들어서면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의 허점으로 지도 단속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악취나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도시로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순천만과 조계산 도립공원 등 핵심 구역을 포함해 모두 9만 3천여 헥타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맞춰 순천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생물권 보전지역은 설악산과 제주도 등 모두 6곳으로 늘었으며 이사회에서 북한 금강산도 함께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신산업 물류 관광에 어우러진 광양만권을 널리 알리고 투자의 최적지로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사계절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로 1인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합니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9월 21일까지며 대상 수상자는 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주차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전시회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5명이 제작한 장도와 갓, 부채 등 전통 공예품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하루 2차례씩 기능 보유자들의 작업 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됩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쌍용차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어제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합의된 해고자 전원 복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투쟁을 이어왔지만 사측의 기만적 교섭 태도로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인도 원정 투쟁과 영업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아침도 대구의 기온 29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대구는 15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한낮에는 푹푹 찌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7도, 서울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 예상 지역은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 내륙지방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더 많은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